네, 바로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파월 이야기 같기도 한데 정든 친구여. 정든 친구가 누구죠? 정든 친구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만나보니까 정이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는데 아, 이게 벌써 정이 들었나요? 네, 그 주인공은 바로 파월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 파월이 상원 그리고 하원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외신에서 주목했던 부분들만 뽑아서 통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은 파월과 그리고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파월을 해고할 거다라는 말을 한 상황에서 대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이 바이든과 파월 마지막 공식 미팅이 바로 2022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다른 개인적인 면담이나 미팅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날짜까지 꽤 구체적으로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파월은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Hasn't met him in 2 years. 2년 동안 바이든과 한 번도 전화나 미팅을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니요? 라고 되물으니 파월이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고 답변을 마무리합니다. 이 답변으로 인해서 과거 대선 관련 이슈로 하락했던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한번 제거해줬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빼놓을 수 없겠죠. 파월 의장은 3월 미국의 의회 증언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자신감을 얻는데 멀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으로 밝혀졌고 지금도 자신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자신은 있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났다고 선언할 준비가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의 물가 안정과 낮은 실업률로 향하는 길에 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과연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년, 2년, 5년인가요? 그리고 최근에 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화제인데요. 슈링크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과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둘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니 파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1년, 3년, 그리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유동적이겠죠.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사그라들 것이라는 믿음이요. 그리고 이 슈링크플레이션 이야기를 하셨는데 슈링크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의 자극 요인은 아닙니다. 연관성이 없다라고 연준의 생각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외신에서 주목했던 세 가지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선에 대한 리스크도 살짝 피해가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랄까요? 스탠스를 정확하게 해줬네요. 정이 가게 물가 잡히니까 금리나 곧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끈적한 친구로 남을 수 있을지는 저희가 내일 나오는 CPI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뭐가 될까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선제적인 인하. 네, 선제적인 인하는 사실은 우리나라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오전에 열립니다. 그렇죠. 7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는 금리 동결은 하는데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8월에는 금리를 연준보다 먼저 내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도 비둘기적으로 바뀌고 때마침 상하원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 스탠스를 아마도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도 보고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추세가 조금 더 명확하고 강화되고 있다라고 스탠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들어갔고요. 8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 초반, 그러니까 2.3에서 2.4%게 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6월에 CPI가 2%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은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렇게 과거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을 때 그러면 시장은 어땠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좀 봤더니요. 2010년에서 뭐 14년 사이클을 보면 아쉽게도 좀 박스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2000년대 초반에도 사실은 금리 인상을 마치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때는 되려 좀 박스피였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화려한 종목장은 펼쳐졌었다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금통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금통위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또 부럽습니다.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또 최고치 하면 제가 일부러 사상을 뺐어요. 아, 이제는 어디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미국은 사상 최고치인데 한국은 이제 사상 최고치는 아니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최고치를 네. 연중 최고치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900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오늘 만약에 1%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면 오늘도 2,900을 소위 말해서 돌파할 수 있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있습니다. EWY라고 해서 한국에 베팅하는 ETF인데 0.98% 올랐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0.98을 그대로 도입을 하면 2,890포인트까지는 올라가는데 2,900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최고치, 미국은 사상 최고치, 한국도 신고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은 미국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 그리고 오늘 아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8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도 좀 살아있을 수 있고요. 더불어서 AI 폰과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끌어가는 시장이 오늘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2,900을 기록 못할 이유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이익 자체가 180조 원 후반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ROE가 한 9%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900이 뭐 비싼 가격은 아니다.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테슬라의 효과 그리고 TSMC의 효과로 인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어떤 강한 상승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정든 친구도 있고 또 인하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의 핵심만 쏙쏙 알아보는 투데이 이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